저는 박성관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겨우 8주 만에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의 목표는 모든 외국어가 그런데 기본 문법, 기본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전을 들고서 혼자 어찌어찌 해서 읽을 수 있으면 이제 기본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문의 경우는 끊어 읽기를 할 줄 알면 그 정도면 이제 기본 정도가 아니라 상당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일본어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일본어는 다른 언어랑 조금 다른데 좋은 점인데요. 초급을 하면은 회화랑 책 읽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초급 단계에서. 그리고 아마 이후에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회화 연습도 많이 시켜드려요. 아마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은 일본에 가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언어 장벽이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렵다고 느껴요. 근데 언어 장벽이 깨지면은 새로운 단어가 나올수록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면은 원래 이제 이게 8주밖에 안 하는 거라서 8주라고 하지만 8번이죠. 16시간.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글자를 다 익혀 오시라고 하는데, 되게 뭐 아까 이 분은 예전에 배우신 적 있으세요? 고등학교 때나 뭐. 그러세요? 이 두 분은 글자를 달달달 외워 오셨나요? 가타카나, 가타카나 어렵습니다. 예? 안 외워지죠? 일단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타카나를 아는 게 일본어 기초의 한 50%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가타카나 뭐 나중에 알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마치 그 얘기는 뭐냐면 A, B, C, D 영어를 배우는데 알파벳을 반만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계속 하는데 이게 D였나 H였나 이러면은 문법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가타카나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 얘기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일본어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언어인데 포기율도 제일 높아요. 쉽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다가 조금 중반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외국어처럼 그냥 꾸준히만 해주면 굉장히 쉬운 언어인데, 그래서 두 번째 또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어 공부하다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꼭 서양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서양 사람들은요, 일본어 배우려고 했더니 한자가 있어요. 보세요. 서양 사람이 우리말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그냥 배우면 되죠. 외국어 배우듯이. 근데 여러분은 한자를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독일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울해지실 때마다 그러면 한결 나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글자가 굉장히 예뻐요. 저는 우리말을 굉장히 저보다 우리말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좋아한다 해도 다른 나라 말도 굉장히 장점이 많잖아요. 일본 말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글씨가 아름다워요. 우리나라는 아름답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왜 불가능할까? 당연하죠. 우리말은 원래 우리말, 일본어, 중국어는 다 세로 쓰기로 개발된 언어예요. 그런데 지금 가로로 쓰죠. 심지어 우리말은 전혀 필요 없는 띄어쓰기를 해요. 여러분은 아마 띄어쓰기라는 게 하도 익숙하셔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띄어쓰기 있는 걸 이렇게 글자를 주면, 그분 한문도 좀 하시고 그런데 띄어쓰기 있는 글을 주시면 상당히 버벅대셨어요. 띄어쓰기 없으면 물 흐르듯이 잘 읽으셨는데, 제가 여러분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아주 그 재밌는 체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을 아주 정말 3살이 돋아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말하고 일본어를 다 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원래 띄어쓰기가 필요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띄어쓰기를 할까요? 영어죠. 전혀 상관없는 언어인 영어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 아마 잘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게다가 가로쓰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뭐라 그러지? 필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일본어는 초서에서 왔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죠? 저는 가끔 일본어 초기에 배울 때 붓펜을 사서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내시고 시간도 많이 내셔서 여기 오셨지만 배울 때는 가능하면 좀 재밌고 풍부하게, 그래서 붓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근사합니다. 각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도 세로로 하면 뭐 좀 낫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오늘은요 글자를 다 외워오라고 했지만은 그냥 하면은 다들 환불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글자를 오늘 익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단어도 공부하고 합니다. 예,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일본어를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해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래서 해볼 텐데 일단 일본어랑 한글, 우리말하고 일본말, 중국말은 뭐 몇천 년 전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한글은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한글. 저 학교 다닐 때는 다 외웠거든요. 연도까지 다. 지금도 막 그냥 다 외워. 혹시 그래서 이게 좀 세대 차이도 좀 있을 거고, 저보다 뭐 더 많으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몇 년에 창제하셨어요? 세종대왕이? 아직 안 배웠으면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 정도 되죠. 우리는 그냥 좀 말하기 그런데 1443년 창제, 46년 반포. 뭐 이렇게 그냥 왜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학자들이 안 됩니다. 뭐 이 위대한 한자를 두고 왜 이런 촌스러운 글자를 만드십니까? 막 이래서 반대하고 뭐 그랬다는 썰이 있죠. 자, 퀴즈. 그러면 일본 글자는 자, 1443년, 1446년, 뭐 하여튼 대충 이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해요.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럼 일본 글자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말은 옛날부터 있었죠. 말은. 글자는, 그럼 일본은 한번 찍어볼까요? 이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전혀 지식이 없어서 찍을 때도 꼭 틀리는 걸 찍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맞는 걸 찍는 사람. 일본은 대충 언제쯤일까요? 글자가. 우리가 일본어 공부할 때도 좀 교양도 좀 쌓긴 쌓아야 돼요. 너무 이렇게 관광 일본어 하듯이. 자,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 박상. 13세기. 박상은 13세기. 잘하시는 분일까요? 자, 그러면은 이상. 8세기. 그 다음에 하면서 뭐 두 분은 오상, 홍상 그러나요? 아, 송상. 예, 제가 일본어 중에 아주 좋아하는 게 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상은요, 나이 많고 높은 사람한테도 아주 좋게 쓸 수 있고, 나이 어리고 이런 사람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말이 얼마나 섬세한지도 배우시고, 그 말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런 걸 또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여튼 송민상 언제쯤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1세기.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은 무슨 상이세요? 홍상. 아, 홍성현상. 네, 언제쯤? 15세기, 16세기. 네, 뭐 이렇죠. 네. 지금 거의 한 9세기, 10세기쯤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 한글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사실 분분한데, 뭐 훈민정음 어제에 있는 그것도 일리가 있겠죠.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본은 보통 그냥 이렇게 깊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대략 아마도 처음에는 그 불경 있잖아요. 불경. 그 토시 같은 거에서 처음 시작됐을 거라고 해요. 자, 일단은 먼저 말부터 할게요. 히라가나라는 게 우리가 아는 일본어예요. 아이우에오 이렇게 쓰는. 이렇게 막 흘려 쓰죠. 이게 참 저는 사실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초서체에서 왔거든요. 한자에 보통 5가지가 있죠.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전, 예, 해, 행, 초. 우리가 아는 한자 가장 보편적인 모양은 해서예요. 해서. 전, 예, 해. 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노예라도 알 수 있게 하라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예서라고 합니다. 예서. 그 다음에 전, 예, 해, 행, 초. 행서는 약간 가요. 초서는 막 그렇게 하죠. 그거에서 딴 게 일본어의 히라가나예요. 그리고 히라가나 이렇게 씁니다. 히라가나. 하하, 요거 재밌죠? 요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사람인 변에 반자가 있어요. 무슨 자일까요? 거짓가, 임시가, 빌릴가. 뭐 가정한다, 가령. 그러니까 참된 게 아니고 잠시 빌려서. 왜 이랬을까요? 일본도 똑같아요. 아니 이런 위대한 한자를 놔두고 왜 이런 한심한 이 변방의 말을 따로 만드냐고. 그건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언문이라고 그랬죠. 이 언자 이게 맞나?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말은 저 선비들은 잘 안 쓰고 아녀자들만 쓰고 마주 천시하고 그랬잖아요.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시골 뭐 좀 촌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런 말이라든가 리언, 이 리가 마을 리자죠. 이런 말을 썼어요. 자기네 나라 말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 예식장에서 하고 싶어요? 웨딩홀에서 하고 싶어요? 저기 가는 늙은이 그러면은 딱이 날라오겠죠. 노인장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러겠죠. 그거는 뭐 앞으로 5,000년 뒤에도 똑같을 거예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미국, 영국도 그래요. 멋있는 말 하려면 요즘도 라틴어 써갖고 해요. 그건 똑같으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 어쨌든 근데 그렇지만 자기네 나라 말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신기하죠. 하여튼 히라가나는 그래서 가나가 이겁니다. 가나가 이렇게 써요. 가나. 어떤 임시로 뭐 이렇게. 이게 저 가면 같은 거. 가면. 요게 이제 가면입니다. 임시가, 빌릴가, 거짓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히라가나랑 카타카나가 있는데 카타카나는 뭐냐면 어떻게 쓰냐면 이런 얘기는 지금 잠깐 뭐 첫 시간이니까 잠깐 할 겁니다. 카타카나는 이렇게 씁니다. 카나. 네. 요거는 이제 조각이죠. 조각편. 별로 조각편자 아세요? 잘 안 쓰죠. 언뜻 때 쓰지. 용례도 굉장히 별로 없어요. 뭐 별로 없네요. 하여튼 조각편자입니다. 그래서 되게 가타카는 되게 쉬워요. 한자에서 조각만 이렇게 내서 갖고 온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이 히라가나라고 맨 처음에 돼 있죠. 거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이거는요. 히라가나가 어느 글자에서 왔는지를 하는데 이거는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일본어 글자가 안 외워진대요. 저는 처음부터 좋았는데 그건 아마 뭐 그냥 체질 차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글자에서 왔는지 알면 좀 더 친근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요즘은 뭐 별로 없지만 예전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편안할 안자 같은 거 쓰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할 안자를 이렇게 한 게 아입니다. 아. 네. 이렇게 쓰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쓰죠. 요게 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무슨 자라고 해요? 이거 써이자라고 그러죠. 영어로 with예요. with. 이런 말이 왜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실직고 하라고. 이실직고. 진실로서 곧바로 아래라고. 이제 잡아간 다음에 이실직고 하라. 뭐 이런 말 하죠. 하여튼 써있자. with 이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빨리 쓰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 왔다는 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이게 너무 친근감이 없고 안 외워지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글자를 한번 보세요. 히라가나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이, 우. 우자는
이거 원래 이렇게 쓰는데 우자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한 500년 정도 빨리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그 대신 좀 만들기가 좀 더 쉽죠. 한자 초서체에서 그냥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더 멋있기도 하고 뭐 좀 더 만들기 쉽기도 했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너무 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오자. 이렇게 써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필기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쓴 게 오예요. 원래 이런 거 초세에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어인데 이렇게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프린트한 것 중에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문자와 발음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책은 뭐냐? 이게 잠깐 얘기해 드리면 예전에 80년대 초에 대학마다 좀 상황이 달랐을 텐데 대학에 입학하면은 이제 운동권 선배들이 막 잘해주면서 MT를 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 그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 그 이제 의식화, 조직화 이런 거라는 건데 역사도 새로 가르쳐주고 막 그러죠. 지금 요즘 뭐 국정 오다 보니까 뭐라더라? 뭐 새로운 국민 통합을 위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이제 70년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대학에 들어가면 새로운 제대로 된 역사를 이제 배우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가자마자 한국 대학인데 일본어를 막 가르쳐요. 한 하루 이틀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한 3일째 되는 날 막 독해를 배우고 그리고 돌아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왜 그랬을까? 아니면 의식화, 조직화는 뭐 정부의 문제가 많고 체제가 어떻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뭐 전 세계 대학 언제나 하는 건데 뭐 젊은이들 원래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새로운 거. 그게 왜 일본어였을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박정희나 이제 지금 또 그렇게 가려는데 출판 이런 걸 다 막았기 때문에 좋은 비판적인 책이 없었고 일본은 옛날부터 공산당이나 사회당 활동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국정교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책이 없어지겠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책이 없으니까 일본 책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국 대학에 들어왔는데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책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게.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가면 한 이틀 동안 막 뭘 하죠. 뭘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막 배우고 돌아오면 이제 막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자들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러서 우리나라에도 책이 좀 생기고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게 됐는데 예전에 그렇게 했던 교재가 굉장히 좋았었다는 기억을 한 어느 출판사가 이만한 책을 냈어요. 그때 가서 가르쳤던 그거를. 그게 나오고 그랬다가 뭐 좀 팔리다 말다 하다 절판됐다가 또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챕터만 우린 봅니다. 2챕터부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실지 불안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제가 가르치는 일본어는 굉장히 특이하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할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대형 서점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저처럼 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아마 불안 쪽이 더 가깝겠네요. 우리가 총 8주를 하는데 한 7주쯤에나 가야 여러분이 동사의 기본형을 처음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일본어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기본형이라는 거 있죠. 가다, 오다, 먹다, 보다 뭐 그거를 지금까지 일본어는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형하는지 가르쳐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유래를 알면 좋은데 그거는 입시 공부하고 시험 낼 때 좋아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외국어 배운 것 같아요. 그거는 언어 장벽을 쌓는 지름길이에요.
언어는 그렇게 배우면 망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아마도 제 추측에는 옛날에 일본에서 중학교 시험도 굉장히 빡셌을 때나 가르칠 법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뭘 하냐? 자, 보자. 밥 먹으세요. 뭐 갑시다. 마시자. 이런 거를 6주 동안 배우고 한 7주나 8주 그때쯤에 기본형이 뭔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저랑 하시게 됐으니까 좋아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일본어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동사 변형이 관건이고요. 예. 여러분 그 주변에 보시면 이런 이제 물어보세요. 아, 일본어 하시냐고 그러면 뭐 못한다는 분도 있고 한다는 분 중에 다수가 이래요. 좀 하긴 했는데 언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다고 문법을. 그게 뭐냐 하면 동사 변형할 때 잘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동사 변형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강의가 이렇게 좋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기 환상에 빠져서 막 여러분 한번 나중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책을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봤는데 아직도 그런 방법이 안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점점 불안해지시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거기 이제 페이지에 보시면 문자와 발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50음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충격. 일본은요 50가지 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언어가 있을까? 우리는 글자 몇 개예요? 자, 알파벳은 몇 개예요? 네,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글자 몇 개예요? 24개. 그런데 맞아요. 알파벳 수가 다 알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미동맹에 빛나는 우리나라는 미국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것 따위야 뭐 우리 건데요. 예, 24개 맞아요. 근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가타 파아 14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딩동댕 역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명은 배운 지 오래돼서. 근데 왜 배운 지 오래된 영어는 알파벳은 안 까먹었을까요? 네. 그렇고요. 그런데 첫 번째 충격은 이겁니다. 일본은 50개의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랑 미국의 뭐 영어에 비해서 2배나 많죠. 놀랍게도. 그 한자는 몇만 자 되죠, 막. 근데 일본은 50글자인데 놀랍게도 이게 자모 체계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아이, 으에, 오 이러니까 자모 체계 같죠? 그렇지 않아요. 카키, 크케코, 사시, 스세소, 타치, 치체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평생 낼 수 있는 소리가 50가지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50가지밖에 소리를 못 내요. 우리는 굉장히 이게 자모 체계에다가 한글은 좀 대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초성, 중성, 종성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해요. 이 낼 수 있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일본어를 물론 이제 잘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럴까? 우리말도 잘하게 되면요. 둘이 같이 잘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50글자밖에 없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똑같은 단어가 많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도 이러죠. 뭐 사람 배, 과일 배, 타고 다니는 배, 한 배, 두 배 뭐 많죠. 일본은요 이런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50가지 소리밖에 못 내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일단 충격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냥 살아요. 예, 우리도 굉장히 불편한 거 많은데 그냥 삽니다. 우리도. 우리말에 없는 거 많아요. 그냥 삽니다. 아까 말한 상 이런 말이 없어요. 아직 이 친구는 모를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어른들이 그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오늘만 뒤풀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서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진짜 굉장히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잠시 말 좀 잘못했다가 두고두고 싸우고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괜히 걔 좀 건방지더라고 이런 호칭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호칭이 되게 그래도 그냥 살아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50음이긴 한데 50글자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그래서 가타카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띄어쓰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가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발달할까요? 두 가지가 발달합니다. 쉼표가 발달해요. 쉼표. 또 하나는 한자를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느낌이 오시나요? 글자가 너무 적으니까, 글자가 적다기보다 조합할 수 있는 게 조합 체제가 아니니까 50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아주 신선한 소리와 글자의 공간 속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 글자는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 글자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100개가 정확히 있지는 않고요.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자세한 건 또 이제 하기로 하고